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 이거 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구나. 안녕하세요.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저유가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세계의 경제 성장률과 국제 유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거의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만 1980년 이후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로 유가는 한강계수가 0.6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가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고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차가 있어요. 같은 기간에는 동행하지만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IMF가 올해는 뭐 세계 경제 마이너스 3%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유가가 한 6%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한 5.8%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유가 급락이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가 보면 고유가 상태였고 지금은 경제 위기 시에 저유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유가 상태인 게 반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유가가 장기 평균 구하면 너무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두바이 유가요.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면 평균 배럴당 62달러였어요. 근데 최근에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과거 어느 시기보다 지금 유가가 낮은 시기죠. 그리고 또 실질 유가를 구해보면요. 물가는 올랐는데 지금 유가는 더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에 비해서 실질 유가는 굉장히 지금 싸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IMF가 세계 성장률이 5.8% 상승으로 예상을 하면 거의 같은 시점에 유가도 내년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럼 결국엔 유가가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는 시점이 굉장히 바로 나타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1년 사이에. 예,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지죠. 그리고 한 4분기 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올라가거든요. 그 낮은 물가 덕분에? 예, 낮은 물가 덕분이도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등 원유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유가가 우리 이거 세금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지만 10만 원 쓰는데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은 5만 원을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생산자 물가, 결국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실질 소득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늘리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시키더라. 그래서 지금 올해 낮은 유가가 분명히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시킬 것이다.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세계 경제 나쁘니까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1년에 원유를 한 11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원유가 배럴당 60달러였는데 지금 한 20달러 떨어졌으니까 40달러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400억 달러를 원유 수입하는데 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정유업체로 좀 국한시켜 보면 국내 정유업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유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정유회사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비싼 원유를 계약해가지고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정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원유 도입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정제된 여러 가지 상품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는 시기라면 또 반대죠. 그리고 이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오히려 원유를 더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이익이 정해지겠지만. 근데 만약 내년에 유가가 오른다면은 지금 싸게 사가지고 마진이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이런 정유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이번에 사상천 마이너스 유가가 되면서 사실 증시 변동성을 오히려 키웠거든요. 이 유가와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가하고 국제 유가, 제가 두바이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거의 방향은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0.7 정도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 43%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가지고 우리 기업들 이익 늘어나고 세계 경제가 좋으니까 유가도 오르죠. 거꾸로 유가가 오른다는 건 세계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우리 수출 잘 되고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간에 따라서 조금 시차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국제 유가에 선행합니다. 근데 우리 주가가 3월까지 떨어졌다 4월에 지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등했다는 것은 5월쯤 되면은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반등할 수가 있다. 물론 아직 추세적인 상승 국면 아니에요. 저는 주가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고요. 하반기 들어가지고 또 한 번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도 또 한 번 떨어질 수가 있죠. 아직 바닥 국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유가도 한 5월 가서는 좀 반등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가가 오르면 이 업종별로는 어떤 게 수혜를 받고 어떤 게 좀 특히 피해를 보게 될지. 국제 유가 1% 오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0.7% 상승한 거로 나와요. 근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게 화학, 운수 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적은 것들은 내수류, 통신, 섬유유복, 전기가스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화학업종이에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근 투자자들이 국제 유가 관련, 원유 관련 ETF, ETN 사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화학 대표적인 업종. 이게 유가가 1% 오르면은 이건 1.5%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사면은 혹시라도 주가가 못 오르더라도 배당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유가가 오르는 국면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업종도 같이 상승 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바닥 지점을 잘 잡고 화학업종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보다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가장 탄력적이 큰 게 화학업종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IMF도 그랬지만은 코로나가 올 하반기부터 진정된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있습니다. 근데 산업 구조적으로 이제 원유 소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예전처럼 $100의 시대 이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단과 하단의 폭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걸로 보세요? 2007년에 $150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골드만삭스 이런 거 전문 예측 기관들이 $200 간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30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올라가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3, 4년은 $30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세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여행업종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직접 갔는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저희 대학도 강의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사는 게 주로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이 60% 이상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과거보다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배럴당 $20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원유를 어떻게 투자하세요? 제가 처음에 ETF를 좀 해봤어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오래전입니다. 작년에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 이거 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하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업종 주식을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ETF나 원유 ETN 투자는 안 하시는 거네요, 지금? 예. 네, 감사합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